다음, 나쁜 세균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열이 나거나 붓는 것은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한폐렴이나 독감뿐이 아니라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또 아토피, 또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거의 모든 병들은 창자 속에 상처와 고름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 상처와 고름을 만드는 게 묵은 찌꺼기와 또 묵은 똥인데요. 이 묵은 찌꺼기와 묵은 똥이 생기게 하는 것은 창자가 굳어지고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창자 속의 세균 때문에. 자, 우리 몸의 모든 세균 가운데 10개 가운데 9개 남짓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자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창자 속의 세균을 줄여준다는 것은 모든 병을 낫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첫 계단이 되는 겁니다.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언제 하는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열이 났을 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열은 왜 나는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의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혀서 쓰러지는 것, 하나는 터져서 쓰러지는 것. 막혀서 쓰러진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터져서 쓰러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실 때 한글로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로 써서 다른 의사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글로 쓰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서. 그런데 의사들이 쉬운 한글로 쓰라고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써주면 좋겠죠. 그런데 쉬운 한글로 쓰라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비틀어 놓습니다. 본보기로 보면요, 뇌졸중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이미 써왔으니까. 그런데 뇌경색을 허혈성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허혈성 뇌질환이 뭐예요? 또 뇌출혈을요, 출혈성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출혈성 뇌질환이 뭐예요? 뇌출혈인데요. 쉬운 한글로 쓰라고 그러니까 더 쉽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존경받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이럴 때 관장을 해주기에는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요. 3시간 안에만 관장을 해주려면 10 가운데 9은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지지난해 참 더웠어요. 일사병 또는 뇌혈으로 쓰러졌을 때, 또는 일사병이나 뇌혈이 올 것 같을 때 호미를 막는 게 가래를 막는 것보다는 좋겠죠. 다음, 뇌염. 뇌염은 오한폐렴이나 독감처럼 바이러스에 한 겁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신 분들 아시고, 또 저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원인 모를 위급 상황. 물론 원인을 안다면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인을 모를 때는 가장 좋은 게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의 면역력의 70 내지 80%를 창자가 다스리니까 창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창자를 튼튼하게 해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위급 상황 때는
관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옛날에 광주역에서 환경단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이 짜장면집에를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짜장면과 우동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일하는 할머님께서 쓰러져서 이렇게 이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이 가방에 애비관장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걸로, 그때 뭐 마금일이 어디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구운 소금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미지근한 물로 하나 집어넣고요. 배악순하고 무릎 붕 운동.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릎 붕 운동 배우셨지만은 이 배악순 배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이만한 코르크 마개처럼 꼭 그만한 이게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시고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그 이제 주인이 오더만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얼핏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폭 인사하시죠. 그러면 그래도만 이제 그분이 어머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든지 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공짜다. 그래서 그날 그때 이제 저까지 8명이 갔었습니다. 그 간부들 7명하고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본 거 없이 그 차림표에 있는 거 안 먹어본 거 다 시켜가지고요. 나눠 먹고 해서 나오면서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조금 먹습니다. 그날은요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원인 모를 위급사. 이때 그 어떤 것보다 뭘 해주라고요? 창자를 비워줘 봐라. 그러면 어쩌면 하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관장은 창자가 비어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관장은 언제 해도 좋지만은 된장찜질을 한 뒤에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된장찜질과 관장은 밥과 반찬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밥만 먹는 것도 반찬을 먹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된장찜질을 하기에 앞서 애비관장을 하고요. 된장찜질을 하고 나서 본관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어떻게 하는가? 먼저 어떻게 하는가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 관장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금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자연의학 관장에서는 수산화나트륨 같은, 수산화나트륨을 우리말로 양잿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죠. 그런 거랄지, 이 커피랄지, 또 레몬이랄지, 이런 것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금일 관장을 하는데, 마금일, 그리고 구운 소금이 들어가고요. 자, 소금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소금은 볶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또 사람을 암에 걸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병에 들게 하는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볶은 소금을 쓰면 안 되고요. 구운 소금을 써야 되는데, 볶은 소금과 구운 소금 뭐가 다르냐? 자, 염소가 들어있는 거를 염소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염화 비닐. 쓰레기장에 가면 비닐 많죠. 우리 집에도 많지만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 소금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뜨겁게 하면 여기서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이옥신은 837도씨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볶는 것을 볶은 소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을 구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장을 할 때 몸에 좋으라고 하는데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거 넣으면 안 되겠죠. 다음, 온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온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기름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뭔지는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500 내지 1000cc. 물론 애비관장과 본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비관장 그 10분의 1. 50 내지 100cc를 해주는 겁니다. 에헤이 교수님 그거 넣어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비관장이잖아요. 된장찜질을 4시간에서 8시간 하니까 우리 몸에 50 내지 100cc 밖에 안 되지만요. 그게 창자 속에 들어가서 4시간 내지 8시간 동안 그 창자를 촉촉하게 해서 거기에 묵은 찌꺼기,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나 묵은 똥들을 이렇게 부풀려줘서 관장을 할 때 잘 빠져나오게 해주니까요. 애비관장과 본관장을 하면은 본관장을 2번 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50 내지 100cc만 넣는 겁니다. 애비관장은. 본관장은 500 내지 1000cc. 다음, 마금일은 마금일을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나 아쉽고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만 물마금일이 없습니다. 옆나라 중국도요, 일본도 그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마금일을 못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안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990년대 저도 그때 이 자연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때 자연의학이 이렇게 바람을 탔을 때입니다.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배울 발목 펌프는 일본의 이나가키 선생님. 앞으로 배울 풍욕은 프랑스의 로브리 박사. 그리고 이제 이 각탕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이거는 독일의 브라우플레 박사. 또 합장 합척 수행은 이제는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소련의 구울비치 박사.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슨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의사들이나 생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약을 쓰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늘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나라는? 김재춘이가 방송에 나가봐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써야 된다고요? 알마금이를 써야 됩니다. 물마금이를 쓸 수가 없어요. 물마금이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겔포스 같은 거 선전할 때 보면요, 이게 위를 싹 바르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이라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요, 알로 된 것은 물에 풀어지긴 하는데 녹지를 않아요.